과학과 예술의 융합 프로젝트 과학하는 이유 두 번째 시간 문화공간 이유 대표이신 한국화 화가 이유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하는 이유의 이유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1화 때는 제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짜 조금 이렇게 과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2화에서부터는 실제 분야별로 진짜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저도 들어보고 또 작가님도 들어보고 또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작업했을 때 좀 어떠셨어요? 많이 헤맸습니다. 많이 정말 헤맸어요? 많이 헤맸습니다. 정말 많이 헤맸어요? 심해를 그렸는데요. 네. 심해 속에서 엄청 헤맸습니다. 왜 심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시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운데에 모신 분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명예연구원이신 이성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해란 소리를 듣고 빨리 달려온 이성록입니다. 박사님이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지 소개를 듣고 싶어요. 저는 지질학을 전공했고요. 80년도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연구실에 입소를 하게 돼서 그 사이에 한 38년간을 제가 이제 한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8년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 이제 1부 이제 정년이 끝나고 2부는 그야말로 인생 이모작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019년도부터 과학 대중화를 하는 것이 은퇴 과학자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강의도 하고 학교도 찾아가고 이런 자리에도 나오게 되고 전문 분야의 자문 이런 걸 해주느라고 그냥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주제가 이제 심해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듣기에는 딱 이성록 박사님 통해서 들으면 너무 재밌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요. 첫 번째로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실 과학 이야기가 뭘까요? 심해는 광물 자원의 보고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닷속에 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그거 모으고 싶다. 바닷속에 검은 노다지. 검은 노다지. 망간 단계는 검은색이거든요. 망간 단계? 갑자기 망간 단계 나왔는데, 망간 단계가 뭔가? 단계라는 거는 덩어리거든요. 단계라는 단계. 게 덩어리라는 뜻. 그러니까 망간으로 구성된 덩어리, 감자 덩어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저는 이제 망간 들어보셨죠, 작가님? 들어봤죠. 뭐 약간 우리 건전지에 무슨 망간 그렇죠. 건전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는데 바닷속에 그게 망간이 덩어리가 됐다는 게 사실 솔직히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망간, 그러니까 우리 바닷속에는 이제 망간뿐만이 아니라 뭐 철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금속 이온들이 녹아져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100만 년에 한 1cm 정도 쌓입니다. 100만 년에 1cm 정도 바닷속에 있는 것에 어떤 물체가 하나 있으면 그 주변으로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쌓이는 속도가 평균적으로 100만 년에 한 1cm 정도다. 어떤 것들은 더 오래 가는 놈도 있고 어떤 것들은 진짜요? 굉장히 빨리 쌓이는 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망간 단계 하나 있고 또 까맣게 나오는 것이 망간각이라고 있어요. 망간? 각.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껍데기를 지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각. 우리 지각이라고 해요. 그 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껍데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해저 바닥에는 현무암이란 돌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망간이나 다른 광물질이 쌓이는 거죠. 껍데기 모양으로 이렇게 쌓이는 거. 망간 단계도 있고 망간 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해저 열수 광석. 해저 열수 광석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저 밑에 있는 용암이 막 끌어올라오면서 이렇게 분출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그 암석이나 광물 반응을 해가지고 새로운 광물을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닷속에 뿜어져 올라오는 거. 그래서 해저 바닷속에 있어서 열수 용액이 올라오면서 광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해저 열수 광석. 박사님이 이게 어떻게 이거를 가져오시게 된 건가요? 제가 심해저 탐사를 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 이제 몇 차례 우리 태평양에 대한민국 등록 광구가 있어요. 태평양에? 우리의 그 해양 영토가 있다고요. 태평양에 크리퍼톤 존이라고 있어요. 거기 균열 때
특히 이것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간밭이라고 그래요. 망간밭. 망간 노즐 필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망간 단계. 단계입니다. 아, 망간 단계가 이렇게 생긴 단계. 거고. 오. 단계가 이렇게 감자 덩어리 같잖아요. 이렇게. 그죠? 진짜 그러네요. 근데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이게 큰 편이에요? 큰 편이고 아. 무게도 묵직합니다, 이게. 꽤 무게 있는데? 아무튼. 고기 뭐 몇 근 될 것 같죠? 이거 한 300g? 300g은 넘지, 300g 넘지 않을까? 고기 한 근보다도 더 나가요. 아, 그래요? 670g. 아, 70g. 굉장히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다. 그럼 이거 노다지죠. 아, 노다지고. 꽤 많아요. 좀 보면 여기는 좀 이렇게 반질반질하잖아요. 네네. 뒤집어 보면 요래요. 그죠? 흙도 막 묻어 있고 까실까실해요.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요놈이 이렇게 아까 바닥 평평한데 이렇게 누워져 있는 거죠. 아, 반은 흙 속에, 흙 속에 있고. 반은 물 위에 나타나가지고 맨들맨들한 게 물 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아. 요 위에 있는 광물하고 네. 밑에 있는 광물이 좀 틀려요. 아, 성분이 좀 성분, 달라요? 함량이 아. 틀려요. 얘는 이제 바닷속에 있던 뭐 망간철 이런 것들이 쌓인 거지만 네. 참 비교적 느려. 근데 얘는 퇴적물 속에 공국에 있던 광물질이 흡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분이 틀립니다. 그러면요, 그 검은 노다지라고 했으니까, 요 위쪽이 좀 이게 뭔가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아래쪽이 자원을 쓸 수 있는 게 지금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망간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 이게 망간 단계니까 네. 당연히 망간이 많죠. 그쵸, 망간. 망간이 한 35%? 35%밖에 안 돼요? 네, 또 철. 아, 철도 있고. 그래서 망간 이름이 망간 단계라고 하기도 하고 망간철 단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간략하게 해서 망간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위에 있는 광물 물질 중에는 구리하고 니켈이 좀 많습니다. 구리, 니켈. 그것이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원소예요. 특히 구리하고 니켈은 진짜 희귀 자원이 될 수밖에 없고 핵심 광물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요거 보면 이제 딱 자른 거거든요. 단면을. 요걸 자른 거구나. 딱 네.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네, 확대하겠습니다. 네. 동심원상으로 가운데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조그만 게. 네. 이거를 우리가 핵이라고 그래요. 핵. 핵! 아, 세포에도 핵 누클레어. 있는 것처럼. 누클레어스. 오. 핵물질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이제 쌓이는 거죠.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약간 이거 이런 이게 거. 나무 나이테? 그렇죠. 그런 것 같은 예.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광구가 태평 하와이에서 남동 쪽으로 한 2,000km. 하와이에서 남동 쪽이요. 배를 타고 갑니다. 딱 가면 거기에 7.5만 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 영토예요. 아, 그거 신기하다. 해양 바다에서 영토라고 해양 영토. 오. 우리 영토는 뭐 한반도 주변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라고 법이 돼 있잖아요. 아. 근데 특별히 이것은 이제 광의 개념으로 해양 영토를 우리가 이제 얻은 거죠. 이 7.5만은 누가 들어와서 조사를 못 해. 조사도 못해요? 우리의 독점적인 권리죠. 뭐 허락을 구하고 나서는 할수 올 있죠. 수는 있고. 뭐 같이 뭐 좀 하자. 연구 좀 하자 이럴 때 할 수 있지만 누구도 탐사를 할 수도 없고 개발은 물론이고 그렇죠. 7.5만의 우리 영토가 있다. 7.5만 평방킬로는 어느 정도 면적인지 아세요? 남한 면적이 얼마예요? 아니, 그거는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다만 3분의 2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예. 어떻게 알아요? 공부했습니다. 언제 공부했어요, 작가님?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 남한이 진짜? 10만 평방이니까. 아, 당황스럽네. 네, 네. 우리 한반도가 22만 평방 킬로미터거든요. 근데 남한이 10만 평방 킬로. 거기에 7.5만이 우리 태평양의 바닷속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넓잖아요. 진짜 넓은데요? 넓죠. 네. 와, 그러니까 이런 거기에 자원. 거기에 이런 것들이 바닥에 많이 깔려져 있다. 아,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바닥에 쭉 바닥에 많다. 깔려 있다는 이런 거죠? 것들이 많이 아. 깔려져.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저 이거 계속 망간 단계 요거 보면서 레스토랑이 갑자기 생각난 게 네. 작가님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먹문 리조또 아, 네. 거기 이게 밥 이렇게 해놓은 약간 그런 모양인데 아직 밥을 먹고 왔는데 배부른데. 저는 사실 요것도 신기하긴 했는데 지금 계속 눈이 가는 게 네. 요거 네. 이게 망간 간인가요? 망간 각? 껍데기, 껍질. 여기 껍질 이게 네. 밑에 현무암 네. 돌이 있고 여기 껍데기로 이렇게 아, 요게 현무암이에요? 여기 암석에 암석에 이렇게 쌓인 거죠.
저 이거 약간 순대 간 같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색깔만 좀 틀리지. 작가님 이거 같아요. 어떻게 보여요? 저희 이거 뇌로 봤습니다. 오, 네? 뇌. 아, 그 말을 작가님 하시면 어떻게 제가 내가 하시는 분인데.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진짜. 야, 그렇죠. 이런 그러네. 그러네. 또 뒷면 보니까 더 네. 그러네요. 뇌가 시커멓군요. 네. 편집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거 네. 망간각. 망간각. 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망간 단계에서는 구리하고 니켈이 굉장히 네. 중요한 원소였잖아요. 여기도 망간 철이 많지만 여기는 코발트가 있어요. 코발트. 저기에 저놈은 코발트가 0.1% 정도 있다 그러면 네. 얘는 0.5%뭐 이 정도 돼요. 아, 한 5배 정도 네, 더 많네요. 코발트는 네. 더욱더 귀한 핵심 광물 금속이거든요. 코발트가 있는 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망간 단계는 한 5,000 5,000 미터 미터. 이하에 네. 이제 망간 가는 주로. 망간 각. 죄송합니다. 망간 각. 먹는 거를 망간 각. 여러분들 각입니다. 네, 망간 각을. 저걸로 감자라고 그랬더니 네. 얘를 또 간이라고 치네. 브로콜리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디 위치에 있을까요? 망간 단계가 이제 하와이를 기준으로 네. 오른편 쪽. 오른편 쪽. 오른편 쪽에 이제 있고 네. 망간 각이나 열수광상은 왼편 쪽에. 왼편 쪽에. 왼편 쪽에는 이제 해저 산도 있고 네. 해저 열수 용액도 올라가면 깊은 뭐 해구도 있고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로 왼편에 있고 수심이 비교적 얕아요. 얕아. 그래서 얘는 한 수심 한 2,000m 정도. 오, 진짜 되게 짧게 있네요. 네. 짧게? 한 2km밖에 안 되니까. 2,000m. 2,000m. 2km. 아니 얘에 비해서 네. 망간 그렇죠. 단계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위에 짧게라고 그래요. 네. 수심을 짧게라고. 이렇게 모릅니다. 수심을 수심이 얕다. 생각보다 그래서 얕다. 2,000m 좀 얕은 곳에 있고. 네. 그래서 요거는 막 각의 두께. 네. 두께가 한 4cm 이상 되면 굉장히 좋은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타겟 원소는 백금, 코발트와 백금. 예. 저거는 구리 니켈. 예, 구리 니켈. 저 확 바로 네. 외웠잖아요. 네. 금 같은 건 워낙 적어서 이렇게 뭐 덩어리로 만들지 못해요. 여기서 반지 못 만듭니다. 야, 네. 나중에 어렵습니다. 만들어 드릴게요. 맞아요. 제 사후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오른쪽에 예. 있는 이거 되게 조그만데 이거는 요건 좀 작죠. 네. 시료가 좀 작은데 네. 요거는 해저 열수 아까 광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수 해저 열수 광상. 광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광상이라고 하는 거는 네. 유용한 금속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를 광상이라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유용한 가치가 있다. 그걸 광상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그 광상에서 일부, 광석이죠. 광석. 네, 광석. 아니 이게 또 다른 거랑 다르게 이게 뭐 반짝반짝 금 네. 색깔이 나가지고 작가님이 계속 눈독 네. 들이면서 그래서 내가 가급적 이거를 지금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쪽에 이제 노랗게 아, 있고 네네네. 여기는 이제 뭐 회색깔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해저 열수 광석은 이제 해저 그 분출구가 있어요. 열수 광상에 물론 분출구를 만들면 네. 분출구를 통해서 네. 이렇게 잠깐 노란 게 이쪽으로 가네. 이제 거기에 분출구에 따라서 올라오면서 뭐 시커먼 연기 나는 데도 있고 하얗게 연기 나는 데도 있고. 왜 연기가 검은 게 있고 하얀 게 있고 왜 이제 그래요? 해저 열수 네. 용액이 올라오면서 주변 광석들하고 어차피 걔만 쭉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올라오면서 주변 암석은 반응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색깔로 표시되는 거죠. 까맣게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약간 하얗게 화이트 스모커, 블랙 스모커. 담배 피는 게 아니고. 네. 담배는 그래서 끊어야 이제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홈이 있어요. 홈 사이로 이제 열수가 올라오면서 노랗게 여기는 이제 뭐 구리 광석 또는 아연.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구리도 있고 여기는 아연도 있고 또 여기는 금과 은이 있습니다. 금과. 그래 눈독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금이 네. 양은 많잖아. ppm 단위니까 그냥 작잖아요. 맞아. 네. 사실은 저는 박사님 말씀하시기 전까진 그냥 용어조차도 몰랐고 이게 뭐 바다에 있나 없는 아예 개념조차가 없었는데 오늘 지금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서 이런 자원들이 아까 설명했던 그 검은 노다지뿐만 아니라 이거는 되게 반짝반짝한 이쁜. 이거는 이제 수심이 비교적 이제
한 3,000m, 2,500에서 3,000. 아, 망간 각이랑 거의 각은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낮은데 낮은 거고. 얘는 조금 위에. 쟤는 오. 한참 깊은데 이렇게 있는 거죠. 십자화에 있는 심해에 있는 걸 이렇게 진짜 실제 가지고 와서 보여줘서 너무 좋은데 이거를 어찌됐든 채집하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환경 그 제일 중요한 이슈고 네. 결국 이제 망간당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해상에 있고 인류의 공동유산. 네. 그러니까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가 아직 만들어지질 않았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 파괴. 왜냐면 저게 바닥에 있는 거를 이제 채집을 하자면 바다 밑에 뻘이 네. 퇴적물이 그냥 다 비산이 돼요. 아. 이게 채광기가 막 굴러다니면 바퀴가 돌면서 샘플은 이렇게 회수도 하고 같이 묻혀 있는 퇴적물이 다 그냥 막 엉클어지는 것들이요. 아, 그냥 밭 갈듯이 이렇게 갈고리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서 긁어내는 다 하면 그것이 이제 뭐 해류, 심해류 따라서 뭐 이동도 하게 되고 네. 뭐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퇴적물 속에는 뭐 큰 뭐 이런 대형 어류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매트 미생물들, 미생물이 그렇구나. 많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미생물이 많아요. 신종 미생물도 아마 굉장히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는 확실해. 근데 어떻게 파괴될 건지, 그러면 한번 파괴를 하면 그것이 다시 복원이 빨리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죠. 모니터링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어느 지역에 망간 단계가 뭐 얼마큼 있고 그런 거 지역별로 다 나와 있고 다 조사 끝났거든요. 네네. 지금 계속하는 거는 환경 탐사 해야 돼요. 환경 탐사. 그거는 의무상이에요. 의무상. 의무예요? 네, 의무예요. 그건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우리 광구 그거를 포기해야 돼. 국제해적기구가 그거는 강력하게. 사실 작가님이 네. 지난번 촬영할 때는 저 얘기하는 거 중간중간 막 공격하시고 하면서 편하게 박사님 딱 계시니까 아무 말 없이 네 이러면서 들으셨어요. 작가님은 지금 쭉 이야기 들었죠. 저는 사실 오늘 이 얘기가 처음 듣는 건데 네. 작가님은 쭉 듣고 이런 심해 이러한 망간 단계 망간과 그런 열수 광상 이런 거 얘기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는 지난번 강연도 듣고 요번에 또 박사님하고 한번 미팅도 했었고 오늘 세 번째 듣는 내용인데요. 역시 사람은 계속 들어야지 조금 기억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조금 이해가 더 됐고요. 네. 사실 제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거는 잘 안 믿기 때문에 어렵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게 바닷속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쉽게.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평생 들어갈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네. 뭔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자원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신기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좀 더 뭔가 관심을 많이 두고 이거에 있어서 환경 오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의를 가지면서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마 작가님 입장에서는 또 이걸 듣고 저처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그림으로 또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딱 여기까지 이제 박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본 걸 마무리를 하고 한번 작가님 타임으로 작가님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셨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첫 번째 그림 저는 사실 봤으니까 이번 두 번째 그림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작가님. 네, 이번 그림은 네. 바닷속을 심해를 그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늘을 그렸던 내용이랑은 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으로 그렸고 이 작품의 해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트로에서 네. 제가 굉장히 많이 헤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바닷속에서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심해에 있는 생물들하고 이런 망간단계 열수광산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박사님 설명을 들었을 때는 뭔가 바닷속의 산수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조선 초기에 안견의 몽유도원도의 내용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 보았습니다. 아니 박사님 이성물 박사님이 하신 내용을 그 몽유도원이라는 그림이랑 매칭을 해보셨다. 네. 오. 그래서 바닷속의 산수화의 느낌으로 그림을 작업을 하였고요. 그래서 왼쪽 부분에 있는 네네. 이제 열수광산, 네네. 열수광상은 이런 식으로 산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였고요. 아. 그리고 심해 망간 단계는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네네. 심해 5,000m에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오. 바닷속의 노다지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많이 그렸습니다. 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에. 여기 근데 보면은 왼쪽에서는 검은 연기가 나고 오른쪽에는 좀 더 하얀 연기가 나는 그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희가 아까 배웠잖아요. 그래서 블랙 스모크와 네. 화이트 스모크를 와. 이제 표현을 제대로 해보았습니다. 표현됐을까, 박사님? 작가가 그 정도 표현하는 거 대단하죠. 네. 아, 그러지. 네. 그래서 이 바닷속에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뭉개가면서 그려보았는데요. 아. 이제 바닷속에 있지만 저희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활동들이나 어떤 현상들을 이 한 화면에 담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사이 보면 실제 생물들 모양으로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뭐 네. 바닥에서 이렇게 삥 올라가는 무슨 지렁이 같은 투명한 생물체도 있고 바닷나리 같기도 하고. 바닷나리. 그리고 오른쪽에는 빨간색 어. 점으로 있어가지고 막 팔다리 이렇게 있는 거. 네. 이거는 작가님이 그냥 상상해서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자료 조사를 했는데요. 오.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태평양, 클레리온, 클리퍼톤 해역에 있는 성게 그리고 해삼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 저 진짜 반성하겠다. 아, 이렇게 철저히 조사까지 해보시면서. 그리고 상상한 것들은 아니고요. 네. 실제 그 영상 속에 담긴 거를 이미지를 저장하여서 제가 그대로 보고 그린 거기 때문에 오. 극사실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몽원도원에서 네. 이제 현실과 이상을 그렸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그림에서는 거의 실제 현실을 고증하고 자료 조사를 통해서 그리신 거네요. 맞아요. 이게 사실 바닷속에 네.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잖아요. 고증을 한 거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바다를 탐사하고 들어가서 채집하고 이런 과정은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몽유도원도에서도 현실에서 이상까지 가는 그런 것들 꿈의 표현을 그렸다면은 저는 이 바닷속을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그 경계를 표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게 몇 개 보입니다. 네. 보다 보면 왼쪽 아래에 작가님 시그니처 강아지 이 열수 광산 근처에 네. 강아지 한 마리가 보이고 또 오른쪽 저 멀리 보이는 열수 광산 쪽에서도 강아지가 수영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네. 이거 왜 넣으셨어요? 네, 맞아요. 사실 강아지는 네. 제가 그림 속에 사인을 잘 하지 않는데 네. 저의 사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시그니처로 항상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바닷속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티가 날 듯, 안 날 듯 이렇게 잘 위치를 선정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멀리서 봤을 때 해삼같이 보이기도 하고 네. 어떤 하얀색 덩어리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일부러.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여기에 고양이도 있어요. 맞아요. 가운데 이게 고양이에요. 고양이가 이걸 뭐죠? 그 하얀색 뭐지? 이게 어떤 해양 생물 같긴 한데 거길 만지고 있네요. 네, 맞아요. 이 말미잘 같은 아이를 만지고 있는데요. 네. 고양이들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상상해서 그렸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이걸 딱 만졌을 때 이게 벌어졌다가 오므러졌다가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상상했고 그리고 고양이가 검정색이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망간 단계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게 약간 얼핏 보면은 이게 망간 단계도 안쪽에 여기 앞에서 보였지만 뭐 하얀색 부분도 있고 보이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표현을 고양이의 형태로 또 표현을 해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 고양이 키우세요? 고양이는 이제 작업실 마당에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밥은 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강아지 고양이 다 지금 네. 같이 생활. 와, 그래서 박사님 이거 지금 그림 딱 보셨잖아요. 네. 좀 박사님이 또 과학자로서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또 궁금해요. 저는 지금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약간 이런 그림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아, 죄송합니다. 네네. 어쨌든 네. 우리가 심해를 사람이 네. 뭐 잠수정 타고 들어가면 뭐 들어가겠지만 네. 들어가 보지도 않고 또 우리 작가님은 머릿속에 이거 뭐 이런 거. 근데 딱 보는 순간 왼쪽에는 무슨 캐슬, 언더워터 캐슬 아니면 트레저스 언더 더 씨. 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금덩어리가 많이 있을 것 같은 뭔가. 요거는 네. 요거 한번 트레저. 탐사해보면 네. 금방 알 것 같다. 트레저스. 어차피 저 열수광상을 이렇게 네. 그린 거 상대적으로 이제 크고 저기는 이제 뭐 원근법 이런 거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저쪽 오른쪽에 있는 열수광상은 이것도 열수광상이 멀리 있는 건가요? 네, 아, 멀리. 바닷속에는 저런 열수광상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상상? 현실이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그려봤어요. 실제 많이 있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야, 이거 이제 혹시 금이 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자원화 가치를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걸 딱 보고 나서 미리 촬영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아시나요? 네. 그럼 보면은 약간 느낌이 유사해요. 그리고 여기서 작가님이 심해 속에 이렇게 점점점점 약간 기포처럼 올라오는 부분이 저는 또 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설명을 듣고 몽유도원을 이제 모티브로 그리신 거와 또 제가 그냥 느꼈을 때 서양화 쪽에서 이제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와 이게 묘하게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이거를 모든 걸 담은 심해의 그림을 이제 표현하셨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인 감성을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이름을 붙이셨어야 됐는데 아직 딱히 제목을 아직 안 붙이셨다고. 네, 아직 제목을 못 붙였지만 네. 뭐라고 붙일까요? 뭐라고 이거 제목은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고 나중에 올릴 때 정해인 이름을 자막으로 달아가지고 네.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오늘 두 번째 과학하는 이유 이제 이성록 박사님 모시고 네. 지금 이제 심해에 있는 어떤 망간당 여기 앞에 있는 망간단계 망간각 그리고 열수광석이죠. 지금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의 또 실제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먼저 이제 이제 계속 그림에 빠져 계신데 그림이 볼수록 네. 왜냐면 이게 지금 꽤 깊은 바다지만 이제 위에 또 이렇게 바다 안에 이렇게 보면 시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빗줄기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도 막 표현이 좀 돼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아래로 네. 이렇게 내려 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바다에 안 들어가 봤다 그러는 사람이 이런 거 어떻게 봤을까 자료를 검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진짜 대단하시네. 사전에 이런 자료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으네. 특히나 이게 그냥 캐슬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가 있네요. 계속 빠져 계시네. 왜냐면 이거 크기도 크기가, 그렇고 네, 임팩트가 압도적으로 확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요거는 참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셨다. 이러한 종평. 작가님은 또 작업하시면서 이제 촬영도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백지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박사님 이야기 듣고 네. 이거를 흡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나답게 제가 표현하는 방법답게 그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은 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이제 또 철학적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네.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늘 하늘만 그리다가 요번에 심해를 표현했는데요. 네. 이제 안 보이는 것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저는 조차도 사실 이런 심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작가님이 박사님이 또 여러 번 컨택을 통해서 이 작품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이 정도로 고증했고 정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가 저는 그림 속에서 그냥 여실히 다 느껴진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보면 저는 작가님의 그 원래 그림풍을 알다 보니까 그 풍을 잃지 않고 그대로 그리신 게 느껴져요. 여백의 미도 그대로 유지를 하셨고 그 다음 글이 또 어떤 또 여백의 미를 가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지가 더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가고 이제 3화, 4화, 5화, 6화도 너무 기대가 되는 그림의 스타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사실 1화 때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 저희 그림을 이제 이미지화 해가지고 캡처해서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에 드신다 그리고 댓글 잘 남겨주시는 분한테 네 분한테 작가님 4분 그리고 저 4분 해가지고 요 이미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 이미지에 다른 분들은 그걸 받으실 수가 없어요. 넘버링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보고 후기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 그림 이미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멋있네 그림. 완전 빨리셨어. 네. 아니 뭐냐면 이제 네. 제가 학생들한테 이 네. 심해저 광물 자원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그러는데 된다면 네. 내가 이거를 내 슬라이드에 표지로 오. 감사합니다. 먼저 딱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괜찮겠죠? 네. 나중에 하나 좀 찍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박사님까지도 인정할 정도의 작가님의 이 작품 활동 다음번 박사님도 또 어떤 평가 어떤 또 감상을 남길지 또 궁금해지고요. 이제 이것으로 과학하는 이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바로 옆에 계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명예연구원이신 이성록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또 2달 뒤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과학하는 이유 2번째화 재밌게 보셨는지 꼭 보시고 댓글이나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오늘도 내일도 과질과질